네,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결석이나 조퇴를 해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월수중학교 3학년 가정 대체 수업입니다. 이번 가정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은 교과서와 필기도구 학습지입니다. 학습지는 각 반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빈칸 학습지와 정답이 적혀있는 학습지 두 가지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에게 따로 받은 학습지가 있으면 그거를 펴놓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51쪽과 학습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의 각 식품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교과서 51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지에도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영양 섭취 기준. 그래서 이 영양 섭취 기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양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영양학회에서 5년을 주기로 개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가지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학습지에 적어 보겠습니다.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 4가지로 구성되어서 발표가 됩니다. 교과서 51페이지 중간쯤에 표에 보면 나이 연령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나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6세이기 때문에 교과서 표에 나와 있는 나이 중에서 15세에서 18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치요? 그러면 15세에서 18세 사이 남성 교과서에 보면 하루에 2700kcal 섭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세에서 18세 여자는 2000kcal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칼로리에 맞춰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 이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다음 시간에 나오는 식단 작성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품 모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미국과 일본의 식품 모형을 보면 공통점이 이렇게 음식별로 색깔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일본도 그렇죠.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 놓았고 두 번째 공통점이 여기에 보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품 모양을 보면 원래는 자전거 모양이 아니었는데 식품 구성 탑이었다가 2010년에 자전거 모양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드는데 왜 굳이 개정을 했을까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 모양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럼 이 자전거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뒷바퀴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바퀴가 잘 굴러가겠죠. 그래서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자전거 그림이니까 운동을 하자. 적절한 운동을 통한 비만 예방. 그 다음 앞바퀴에 보면 물잔 그림이 생겼죠. 그래서 수분 섭취의 중요성. 이 자전거의 특징을 여기 학습지에도 같이 적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교과서 52페이지에도 자전거 사진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 52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지금 화면에 있는 사진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것은 2010년 그림이고 교과서에 있는 것은 2015년에 개정된 그림인데 어떤 점이 개정되었는지 보면 여기에 마지막 작은 부분이 교과서에서는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하나씩 식품군 이름을 보면서 한번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품군 이름을 보면 가장 넓은 면적 공류입니다. 공류는 주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쌀로 만드는 이런 밥이라든지 아니면 떡 이런 것들이 다 공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만드는 이런 국수나 빵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도 다 공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고기, 생선, 달걀, 콩류 혹은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이 식품군을 보면 이것은 단백질을 주 영양소로 하고 여러 가지 고기들 다 포함됩니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선과 같이 사는 뭐 오징어, 조개 이런 것들도 다 이 식품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란과 그리고 콩, 그리고 콩으로 만드는 두부도 여기에 식품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채소류에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상추나 오이, 배추, 콩나물, 버섯, 고추, 당근 다 포함이 되고 여기에 토마토와 그리고 생미역, 이런 미역 같은 것들도 다 채소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일류, 뭐 수박, 딸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우유 유제품류, 여기는 우유와 우유로 만드는 뭐 치즈, 요거트,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여기에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이스크림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름이 유지당류입니다. 유지당류. 그래서 이 식품군에는 사실 옛날에 설탕과 뭐 사탕, 탄산음료, 믹스커피, 혹은 뭐 식용유, 마요네즈, 버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래도 적게 섭취하는 것이 몸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당류라는 식품군을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5가지 식품군만 남아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자전거 그림이 학습지에 있는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현장 수업을 할 때는 직접 그림을 나눠주면서 가위로 잘라서 풀로 붙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대체학습을 듣는 학생들은 그냥 교과서 보면서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식품들 이름을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식품군 이름을 하나씩 교과서를 보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바퀴에는 꼭 물을 그려주세요. 물잔을 그려도 되고 물방울을 그려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수업 목표로 돌아와서 식품 구성 자전거의 각 식품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식품군 이름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 식품군에 어떤 식품이 포함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식단을 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